예, 저희가 준비한 7위와 6위 좀 순차적으로 차분히 한 번씩 순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졌어도 철험해 목청. 며칠 전에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이렇다 할 공세를 펼치지 못한 민주당인데요.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 그러니까 철험의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과 맞부딪혔습니다. 단순히 공격을 위한 공격이었는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할 만한 비판이었는지 한동훈 장관과 김남국 의원의 첫 영상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그 인사검증 범위하고 대상, 인사검증하는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한 내규가 있을까요? 예규가 있지는 않고요. 인사검증을 할 때 방식은 저희가 이 사람이 해당자가 어디 가는지를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상과 범위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 그건 너무 상식적인데. 예. 그동안에 해온 관례가 있고요. 그게 아이고,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합니까? 과거에 그래왔습니다. 아니, 그 이렇게 전문성이 없었고 인사검증 하실 수 있겠어요? 그동안 내규가 있어야죠. 지난 어떻게... 5년간 이래 왔는데요. 의뢰받은 것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그럼 5년간 구멍가게처럼 내규가...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청와대에서 하는 거랑 지금 인사검증단에서 하는 게 뭔 차이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게 어딨어요? 자, 또 물어봅니다. 어떤 면이 황당하다고 답변을 충분히 드리고 있죠. 구체적 답변이 나와야지 그 질문의 의미가 있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규도 정확하게 없다.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뭘 못하고 이렇게 있죠? 지금 그걸 설명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뭘 설명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데 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말을 계속 끊고 계시잖아요. 아니, 언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답변하지 않고 있으면서 전문성 있게 더 하겠다라고 새롭게 하겠다라고 그 업무를 가져가신 거잖아요. 호통을 치실 거라면 제가 듣겠는데요. 답을 드리실 거라면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업무는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민정수석 씨가 했던 업무 그대로입니다. 인원도 상당 부분 그 인원을 흡수했고요. 의뢰받은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아니,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의원님?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만요. 두 사람의 설전도 저희가 버릴 게 없어서 좀 길게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또 하나 영상이 그런데 있어요. 철험의 소속 최광욱 의원도 한동훈 장관에게 여러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영상도 만나볼까요? 지금 정부조직법상에 우리 부처라는 게 있는데 행정각부로 돼 있잖아요, 법무부가. 이게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중앙행정기관. 맞아요? 저 법무부가 말씀하신 게 중앙행정기관이고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맞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하세요. 뭘 말하라고 그래 계속.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답을 알려주면서 뭐라 질문합니까? 기본적인 것도 아까 물어보니까 자꾸 망설이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법제처, 그거는 중앙행정기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혹은 대통령실은 그냥 말씀을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없이 그렇지는 국회에 않습니다. 왔으면 예.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바를 아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왜 능률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은 왜 가능했냐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겁니다.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본론 얘기하기 전에요, 이도훈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소위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던 그 야당 법사위원들, 특히 저 철험의 소속 의원들 뭐 서로 물러날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지난 5월 9일이죠.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1라운드를 벌였고 예.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뭐 K 우승했다고 그랬죠. 지난 월, 화, 수 25, 26, 27일 사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2라운드를 벌였는데 직전 그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하고 주로 맞붙었는데 그때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승리한 거로 평가가 되고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이제 철험의 의원들하고 한동훈 장관이 만났는데 아마 그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조금 그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어떤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약한 고리가 뭔가 아마 인사검증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예. 그걸로 보고 또 그 방식도 알쏭달쏭 퀴즈형
지난 우리 대선 후보 때 많이 봤죠. 모를 것 같은 질문 던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했긴 시도는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그렇게 말려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은 이제 기존에서는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룰을 가진 뭐 복싱이라든지 뭐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대결했다면 오늘은 약간 진흙으로 끌고 가서 뭐 개싸움 한다는 이전투구 형식으로 좀 벌어진 것 같은데 예.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기보다는 좀 약간 씁쓸한 모습이고 이제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대목은 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승리는 했는데 과연 계속 전투에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최선인지 아니면 가끔씩은 전투에도 지면서 결국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게 더 최선인지 이 전략적 문제는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동훈 장관과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바로 인사검증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설명 못하냐? 아니, 설명을 하는데 계속 말을 끊고 있지 않냐? 오프라고 써있는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두 사람 육성으로 입씨름을 했어요. 언제 설명했냐? 호통을 들을 거라면 듣겠는데 답 들으실 거면 답할 기회를 줘야 된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아니 전문성이 없어서 인사검증 할 수 있냐? 지난 5년간 이렇게 해왔다.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이냐? 김주일 대표님. 예. 이게 사실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 겸하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럼 그거를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수면 위로 좀 끌어올려서 투명하겠다는 건데 김남국 의원은 또 5년간 이렇게 해왔다는 게 아니 그러면 본인들은 더 잘하겠다고 인사검증 시스템 바꾼 거 아니냐? 이 질문 때문에 뭔가 계속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돌이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규가 있느냐 인사 검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규는 없고 전 정부도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의뢰받으면 뭐 하는 뭐 구멍가게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동훈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그런 예.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자타공인 최고 이제 스타 장관이죠. 뭐 이제 히트 상품이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굉장히 국회에 이제 업무 보고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오실 텐데 이거를 오늘같이 어제 오늘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전투와 모든 뭐 이거를 전쟁에 다 이기려고 하는 게 맞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전에 이낙연 총리가 저는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낙연 총리가 야당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답변을 잘해서 그때 많이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때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촌철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굉장히 발언 자체를 좀 정제하고 좀 절제하면서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게 약간 따박따박 하나씩 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모습, 약간 싸우는 모습이 물론 그 뭐 이제 야당 의원한테도 좋지 않겠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입는 타격이 더 클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조금 좀 아직 내공이 좀 덜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요 말다툼은 뭔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로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김남국 의원이든 한 장관이든 그 말씀이시죠. 예, 서로 좀 짜증을 유발하는 상대 진영에 대해서 비호감을 서로 키우는 약간 그런 방식이었던 것 이제 같아요. 사실 동네 구멍가게라는 표현을 두고 또 논란이 좀 있어서 그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저거는 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규가 있느냐, 어떤 방침으로 인해서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툭툭 튀어나온 건데 저도 김남국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이 너무 묻어나요. 그러니까 싫은 게 너무 티가 납니다. 좀 그런 것 좀 저희가 화내면은 지는 거거든요. 좀 최대한 절제를 해서 국회 품격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작은 화면도 잠깐 지나갔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먼저 읽어보면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컷오프 통과, 민주당 전당대회 3파전 압축.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 본경선을 3명이 통과를 했고 8명에서 3명이 추려졌습니다.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그 3명의 의원인데요. 조금 전에 컷오프를 통과했고 순위는 공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3파전으로 제1야당의 당대표 경선은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관련해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속보는 여기서 갈무리를 하도록 하고 원래 준비했던 한동훈 장관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